네, 간밤 기다리던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1년 전보다 출하 대수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를 깜짝 웃도는 수치를 내놓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늘 폭등하기도 했죠. 올해 초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220달러 선을 돌파했는데 오늘 공개된 인도량 실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주가 반등이 가능할지 첫 소식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밤사이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한마디로 예상을 넘어서는 선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 44만 대를 인도했는데요. 인도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딜리버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공장에서 만든 차를 실어내서 소비자들에게 넘겨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판매 대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1분기에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앞으로 전기차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기술 개발 초기에 한번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른바 캐즘의 덫에 빠진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네. 근데 1분기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동기에 비하면 여전히 뭐 감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의 주가가 1분기에 워낙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상반기에 주가가 40% 이상이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떨어질 상황은 아니잖아 하는 세력들이 주식을 사고 들어오는 바람에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테슬라 쪽은 워낙 그 테슬라 매니어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동안에 호재를 많이 기다려 왔는데 이 딜리버리가 전년 동기 대비에는 지난해보다는 못했지만은 바로 지난 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달에 굉장히 나빴는데 그 나쁜 데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테슬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가 테슬라 주가를 크게 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좀 테슬라 주가 상승에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거래일에 그 인도 실적을 발표 앞뒀을 때부터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그 전망이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올랐던 걸까요? 예,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테슬라의 2분기 딜리버리 차량 인도량이 생각보다 좀 더 늘어났을 거라는 그런 정보가 미리 새어 나온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몰랐지만은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의외로 인도량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네. 그런 기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테슬라가 8월 8일, 이 8월 8일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랍의 숫자가 8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8이 이제 일어선다, 빠빠데이인데 8월 8일 날 로보택시 발표한다. 그 머스크가 여러 번 선언을 해왔기 때문에 네. 혹시 로보택시가 폭발하지 않을까, 그 기대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1분기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이제 빅3 3대 이벤트를 앞두고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가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테슬라의 이제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경쟁사 비아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아디가 2분기에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하면서 테슬라 인도량과 격차가 거의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아디가 2023년 4분기에 테슬라를 완전히 꺾고 비아디가 세계 1등이다라는 우리가 그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순수 전기차만을 놓고 보면 테슬라가 비아디를 다시 꺾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아디가 테슬라에 밀려서 2등으로 떨어지고 테슬라가 다시 1등이 됐다. 네. 이 대목도 중국 시장에서 주로 경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비아디가
가격 인하 경쟁을 하면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테슬라도 가격을 인하해 보니까 중국에서 좀 팔린다.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저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비아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총 판매량에서는 테슬라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대라고 하죠. 지금 관전 포인트가 핵심이 되는 것은 순수 전기차에서 어떻게 되느냐. 4분기에 비아디는 52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 4분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48만 대로 사상 처음으로 테슬라가 2등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요걸 다시 따라잡았다. 이런 대목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자, 인도량이 왜 중요하냐? 인도량. 생산량과의 비교가 굉장히 이 경제 지표에서는 네.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는 일반 소매 부품에 비해서 자동차가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그게 생산을 했는데 안 팔리고 있으면 재고가 누적이 돼서 생산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고 부담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소프트웨어 상품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인도량과 생산량을 따로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산량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던데 네. 생산량보다도 인도량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이 얘기는 테슬라의 재고가 줄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성도 확대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전망들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뭐 각 기업의 인도량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알파벳의 로보택시사 웨이모가 오히려 지금 조용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이용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웨이모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자동차 업계나 전자업계의 최대 관심은 사실상 전기차 몇 대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게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인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로보택시 이 혁신이 일어나느냐. 로보택시 혁신이 일어나면요. 세상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네. 자, 로보택시라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로봇가 운전하는 택시 산업이 어떤 새 혁신이 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택시는 상업용 택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택시라는 표현을 붙이느냐? 자율차인데요. 자율차를 이제 공급이 되면 자율차는 자기가 몰지 않아도 차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각 개인이 직접 차를 살 필요가 없게 되는 또 자기가 차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차를 자기가 안 쓸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유 택시라는 의미, 공유라는 의미에서 택시라는 표현을 써요. 네. 자율차가 나오면 공유 시대가 열립니다. 최근에 웨이모가 네. 이 택시 운행 허가를 미국의 LA 등으로부터 받아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구글, 알파벳이 제일 앞서가는데 지금 로보택시 개발하는 업체 구글의 웨이모,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또 아마존의 죽스, 우브의 오로라, 테슬라의 사이버캡, 바이두의 아폴로, 띠띠 출신의 띠띠, 그다음에 현대차의 포티, 투닷, 뭐 이렇게 8개 회사가 가장 앞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앞서가는 얘기는요. 네.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전기차도 폭발적으로 팔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웨이모가 2009년에 시작을 해서 2024년 드디어 이제 LA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8월 8일 날 일론 머스크가 우리도 자율차 잘 되고 있어라고 공언을 했고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서 웨이모를 혹시 앞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가 왜 호언장담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이 왔느냐? 이 대목에 대한 기대. 그래서 사실 전기차, 자율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 못 이루는 여름이 될 것 같아요. 8월 8일 날
나오는 이 테슬라의 로봇 택시가 판을 바꾼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향방도 전기차 몇 대 팔았다, 딜리버리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 택시에서의 혁신이 어느 정도 갔다. 로봇 택시 자율차가 4단계가 있는데요. 완전히 4단계로 가서 운행을 한다면 네. 뭐 그야말로 세상은 다시 한번 테슬라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로날도 제브시코프 구겐하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 주가 별로 올 이유도 없는데 로링 키티, 이게 밈 주식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로링 키티가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르고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목표 주가를 120달러대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RBC 캐피탈 같은 데서도요. 네. 목표 주가가 당초에 293이었는데 네. 테슬라 로봇 택시 사업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목표 주가를 293에서 227달러로 네, 맞습니다. 급격히 좀 내렸습니다. 뭐 그밖에 또 뭐 JP 모간 같은 데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 AIK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잡았습니다. 네. 자, 지금 230달러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10배 오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향후 5년 내에 로봇택시 네트워크가 출시가 가능하다. 전문가마다 이렇게 굉장히 시각이 엇갈리는데, 그만큼 네. 첨단 기술을 처음에 나올 때는 변수도 많고 변화도 무성하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테슬라의 향방은 8월 8일 날 어떤 로봇택시를 개발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8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여기까지 테슬라 소식 살펴봤고, 이제 국내장으로도 넘어가 보죠. 한때 시총 2위 자리를 달리던 배터리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어느새 공모가 부근까지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업종이 배터리 캐즘을 넘어설 수 있을지 다뤄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제 오랜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호재가 나왔어요. 사실상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이 LFP 시장을 뚫고 LG 엔솔이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죠. 예, LG 엔솔로서 호재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한국 K배터리의 아주 위대한 성과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LG 화학에서 분사를 한 회사죠. 네. 뭐 한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로 배터리 시장에서의 단연 1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서 조금 어려웠고, 또 좀 이 배터리 캐즘, 여기까지 휘말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일거에 날릴 수 있는 그야말로 대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르노라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대량 공급하기로 했다. 약 59만 대 분이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현재요, 배터리는 사실상 한국이 세계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 최강이고, 네. 그 중에서도 LG 배터리가 선두 중에 선두에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캐즘이 생기니까, 이 캐즘이라는 게 초기 시작 단계에서는 좀 잘 되다가 대중 보급화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침체한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회사들이 당면한 매출 판촉을 위해서 전기차의 기술보다는 가격을 떨어뜨려서 바겐세일에서 팔겠다, 이제 이렇게 저가 경쟁이 생긴 겁니다. 네. 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싼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래서 싼 배터리를 찾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워낙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가 배터리 안 만들었거든요. 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었습니다. 자, 저가 배터리의 대명사가 바로 LFP입니다. 자, LFP라는 게 리튬 철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은 그럼 뭘 만들었느냐? LFP 대신에 NCM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 네. NCM 배터리입니다. 이게 훨씬 밀도도 높고 오래 가고 또 그 출력도 좋습니다. 프리미엄 배터리죠. 그렇게 완전히 압도해 나갔는데 전기차 캐즘 시대가 오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서 제품이 성능이 나빠도 좀 비지떡이지만 싼 거를 찾는 분위기 속에서 그 LFP 배터리는 중국 CATL이라든지 네. 비아디가 주도해 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한국 배터리가 기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아주 요상한 그런 상황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시 LG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중국이 LFP로 시장을 점유해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내놓은 제품. 그것이 가격도 싸고 중국산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LFP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LFP 때문에 캐즘 시대에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세상을 평정할 것이라고 실제로 또 매출도 늘어왔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아주 우습게 왔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59만 대나 앞선 기술을 통해서 저가의 LFP도 저가 제품에서도 우리가 중국을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배터리 산업의 하나의 혁명. 자, 지금 캐즘 시대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캐즘이 끝나갔다고 할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LFP 저가 신기술 개발 뭐 이것은 대단히 앞으로 폭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기술과 가격에서 LG엔솔이 이제 경쟁력을 입증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가운데 LG에 또 호재가 또 있었어요. LG엔솔이 호주 리튬 광산 업체로부터 대규모 리튬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어제 함께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리튬이라는 게 배터리의 최고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양극재와 음극재로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를 가로막는 분리막이 있고 그래서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전해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튬은 양극재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이거든요. 한때 이 리튬을 구하지 못해서 네.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중국에서 리튬을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을 많이 지금 채광권을 장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호주에서 15년치 이 리튬 공급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캐즘이 지나간 시대에 포스트 캐즘 시대에 안정적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5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다.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청신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캐즘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캐즘의 덫에 빠져 있는 과정에는 외국 자본이 잘 투자도 하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20억 달러를 발행했다. 글로벌 그린 본드를 발행했다. 이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즘 속에서의 배터리 업체 자금 돌파를 할 수 있는 뭐 하나의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LG엔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이제 LG와 SK 간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LG와 SK가 그동안 4년간 벌인 이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도 사실 ITC가 LG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이 추가 수사 끝에 7명의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을 기소했어요. 뭐 이를 봤을 때 두 기업 간의 배터리 전쟁 승자가 사실상 LG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LG와 SK의 배터리 전쟁 지리하게 오래 계속됐습니다. 한국 법정에서는 물론이고요. 국제 무대에서도 SK가 LG 직원을 빼가면서 설계 기술까지 빼갔다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SK는 LG를 맞소송하면서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한지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소송이 진행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 4년간 소송을 이제 끝내면서 서로가 화해를 했죠. 화해를 할 때 SK 측에서 그러니까 SK 오온의 모회사인
SK 이노베이션에서 LG에 2조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2조 원. 그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2조 원 지급. 아직까지. 사실 이 대목 때문에 SK온은 자금 부담이 크고 LG 화학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가뭄 시절이지만 그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데 이번에 형사소송에서도 네. 이 검찰이 SK가 잘못했다. 그래서 SK 측 직원 7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기술 유출이 SK가 민사뿐만 아니라 형법도 위반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배터리 소송은 SK가 잘못했다. LG가 억울하게 그동안에 많은 누명을 써왔다. LG의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슬라부터 LG 엔솔까지 소식 살펴봤고요.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